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 직원 채용 광고입니다. N블록셀이라고 하는 IT 회사인데요. 진보진영 팟캐스트에 후원도 팍팍 하는 회사입니다. 전기 전자를 전공한 악사기 소지자 1명, 일반직 2명, 총 3명을 모집합니다. 주위 분들에게 많이 알려주시기 바라고요. 똘끼 충만한 좌빨 중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할 줄 알고 사돈이 땅을 사도 배가 아프지 않은 사람, 이건 정봉주밖에 없다. 이런 사람이라면 웰컴입니다. 전화 070-4177-6316 070-4177-6316 많이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색깔 있는 인터뷰. 색깔 있는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디세이 학교를 아십니까? 최근 조희연 서울교육감께서 새로운 대안학교 그리고 또 기존의 학교하고 결합하는 새로운 형태의 학교를 만들겠다고 선언을 하셨는데요. 이게 어떤 학교인지 많은 학부모님들께서 궁금해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직접 이 오디세이 학교가 만들어질 서울 정독도서관 현장에서 조희연 서울교육감님을 만나 뵙고 어떤 건지 직접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자, 오늘 조희연 교육감님과 어떤 얘기를 나눌지 여러분 주목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님 어서 오세요. 네. 고맙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사실 제가 정독도서관에서 뵙자고 했습니다. 네. 시청자분은 못 느낄 텐데 지금 이 봄날에 이 따스한 햇볕을 느끼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요 지금 정독도서관 잔디밭에 교육감님하고 저하고 딱 둘이 테이블을 놓고 앉아 있습니다. 이 북촌에 오시면요 여기 정독도서관이 정원도 한번 저희가 이걸 조각공원으로 만드냐 뭐 그런 생각도 고민할 정도로 있고 여기 지금 교육사 박물관이 있어요. 네네. 거기도 한번 둘러보셔도 옛날 교복 같은 것도 한번 입어보시고. 네. 지금 보니까 여러분들께 이 봄날의 햇살을 꼭 함께 만끽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저기 목련이 보이십니까, 교육감님? 저 목련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람이 살랑살랑 불고요. 잠깐 들어보시면 새소리가 납니다. 서울 시내에 이런 곳이 과연 있을지 여러분 정독도서관에서만 느낄 수 있는 정취가 아닐까. 사실은 물론 이제 저희가 논의가 완전히 된 건 아닌데 이 정독도서관을 조금 교육 문화예술 빌리지로 이렇게 만드는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요? 네, 너무 어울릴 것 같아요. 지금 이 교육사 박물관이 작게 있는데 저희가 이걸 교육 생활문화사 박물관으로 그래서 지금 이게 저희 현대사를 교육을 중심으로 그래서 학교 앞에 장난감이 어떻게 변해갔는지 딱지가게가 어떻게 바뀌어갔는지 교육을 둘러싼 모든 생활문화의 가지들 칠판이 또 어떻게 변해갔는지 교복, 교과서 이 모든 현대사를 교육의 프리즘으로 볼 수 있도록 특히 생활문화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다음에 이제 우리 옛날 보면 무슨 난로 같은데 이렇게 도시락 지금은 이제 급식을 하지만 맞습니다. 그때는 그런 것들을 다 재현해서 보여주는 그렇습니다. 그렇게 지금 한번 고민하고 있습니다. 겨울에 난로 위에 도시락 다 얹어가지고요. 밑에 있는 것들은 타기 때문에 2교시 끝난 다음에 바꿔줘야 돼요. 두 번째, 세 번째 들어간 도시락이 가장 좋습니다. 다 그런 훈훈한 과거의 생각들을 다 하실 것 같은데요. 교육감님, 근데 요새 근황은 좀 어떠신가요? 지난번에 제가 뵀을 때는 입 주변에 굉장히 막 뭐가 많이 나가지고 피곤해 교육감께서 피곤에 찌들어있다. 저기 원래 이런 이제 들었어요. 옛날에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공부나 모든 게 결국 최종적으로는 건강한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오래 버티는 게 중요하잖아. 제가 즐기게. 대학에서도 교수들 사이에 이렇게도 보면
진짜 교수들도 최종적인 학문적 그 결과는 네. 건강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공부도 그렇고. 네. 그래서 여기 저 시청자분들은 다 건강 조심하십시오. 지금 우리 장윤선 선생님도 뭐, 예, 건강이 예. 안 좋아졌다고 그러던데. 그러게요. 예. 제가 뜨끔합니다. 다들 건강을 챙기시는 2015년 봄이 되시길 바라면서 교육감님과 함께 본격적인 토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곳이요. 여기에서 바로 오디세이 학교라는 네. 걸 설립하시겠다 이렇게 발표를 하셨는데요. 엄마들 입장에서 보면 듣보잡이에요. 뭐야 이게? 진짜 듣보잡이네요. 이게 뭐지? 오디세이 학교? 이게 어디서 나온 뚱딴지야? 뭐 이런. 오디세이 그 말부터 네. 많이 아시겠습니다만은 그리스 신화에 보면 그 온갖 위협과 유혹을 물리치고 네. 난파와 표류의 고비를 넘기면서 정말 온갖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고 정말 고향으로 돌아온 영웅 오디세이. 네.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이걸 오디세이를 교육 원정대, 자기 삶의 교육 원정대 같은 네. 의미로. 그래서 저희가 교육이 말이죠. 네, 네. 도구화돼 있어요. 맞습니다. 좋은 대학에 들어가기 위한 도구입니다. 네. 그러니까 왜 교육을 받고 내가 왜 사냐 이런 질문은 없어요. 네. 그래서 오히려 교육을 본래의 의미로 정말 네, 삶의 네. 의미와 방향을 찾아가는 교육 원정대 네. 오디세이처럼 그래 그런 어떤 기회를 한번 마련한다는 취지에서 네. 이렇게 돼 있고요. 네. 오디세이는 이제 원래 이제 별칭이고요. 네, 네. 정식 명칭은 고교 자유학년제입니다. 고교 자유학년제. 1년 동안 네네. 뭐랄까 인생 탐색, 방황, 자기가 하고 싶은 걸 집중해보면서 내가 뭘 할지를 고민해보는 네네. 그런 1년 동안의 고교 탐색학년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게 이제 뭐 북구나 이런 데서도 네. 그 전환학년이라고 그래서 갭, 이 격차, 갭 이어라고 그래가지고요. 네. 혹은 갭 세메스터 이렇게 해가지고 이 덴마크 같은 데서는 그 네. 오연호 선생님 그 책 내신데도 그럼 보면 이제 그런 게 있는데 1년 동안 예를 들면 농촌에 가서 네. 농사 같은 걸 해본다든가 산촌에 가서 자기 일을 해본다든지 네. 1년 동안 뭐 계속 여행을 해본다든지 그런 일종의 전환학년 제도가 있는데 네네. 이제 우리도 이제 그런 계기를 그런 공간을 이 공교육 내에서 한번 마련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 대한민국 교육에서 첫 번째 시도인 것 같아요. 단 한 번도 이런 걸 해본 적이 없었던 것 같고 우리 아이들이 유치원 졸업하면 초등학교 가야 되고 초등학교 졸업하면 중학교 졸업하면 고등학교 졸업하면 대학교 뭐 대학교 졸업하면 취직이 안 되면 대학원 뭐 이렇게 중간에 네. 쉬거나 꿀면 나고자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절대로 쉬면 안 되고 그렇습니다. 계속 이 사이클에서 벗어나는 순간 루저.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 땅에서 도저히 살아낼 수 없는 그런 사람으로 취급받는데요. 과연 이 오디세이 학교가 과연 우리한테 적합할까 이런 고민이 좀 드는 대목도 있는데 자 우선 왜 이런 오디세이 학교 같은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셨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거하고 연관해서 두 가지 측면에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하나는 요즘은 옛날에 암기식 교육에서 그건 모두가 뭐 보수, 진보건 누구를 완전 창의성 교육으로 이게 좀 전환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의미의 창의적 교육을 향한 어떤 새로운 실험들을 이렇게 해보려고 하는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지금 조효연 교육감께서도 건강이 안 좋으시고 장윤선 기자도 건강이 안 좋은 관계. 이 올 봄에 저희가요 둘 다 힘을 내야 돼요. 쉼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가 생각할 기회가 없어요. 맞습니다. 내가 이것을 왜 하는지 또 내가 뭘 해야 나한테 가장 최적의 삶을 사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의 시간들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하는데 사실은 이게 완전히 우리 맥락에서 생뚱맞은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중학교에 자유학기제라는 게 있어요. 그건 박근혜 정부의 대표 공약입니다. 그래서 원래 자유학기제를 북유럽의 그런 전환학년에서 벤치마킹을 해온 거예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교육 과정에서 보면 쉬면 안 되니까 네. 그냥 중학교 1학년에 한 학기만 저 시험 없이 네. 지필고사 없이 네. 이렇게 조금 창의 체험 활동 같은 것도 하고 네. 동아리도 활동도 하고 선택 활동하는 식으로 지금 네. 약간 축소해서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당시에도 네. 이 전환학년이라고 할까 이런 게 어느 교육과정에 설치되는 게 좋냐는 게 논란이 있는 거고 예. 그래서 저희가 고교 자유학년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하고 정시는 연속성이 있다고도 볼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오히려 저는 중3에서 고1로 넘어갈 때가 한번 그 쉼표를 찍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예. 방황도 해볼 수 있는 거고. 네. 왜냐하면 고등학교 1학년, 2학년이라고 교육까지 막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쉴 수가 없어요. 네. 이탈을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고등학교 2학년에 둘 건가, 1학년에 둘 건가 네. 하는데 앞으로는 저는 이런 정말 이렇게도 한번 생각해 보실 것 같아요. 중학교를 끝내고 고등학교로 가는데 네. 좀 아이들에게 방황의 시간을, 탐색의 시간을 네. 부모와 함께 6개월 동안 전국 일주를 해보는 너무 혹은 좋다. 해외에 나가보는 예. 혹은 봉사활동을 해보는 네. 그건 또 국내에서도 봉사할 수 있고 해외에 저는 그것이 아이를 부쩍 키울 거라고 봐요. 그리고 정말 뭘 하는 게 나한테 정말 좋지? 네. 이걸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고등학교 1학년 과정으로 네. 지금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럴 것 같아요. 네. 꾸려면 꿀 수도 있고 그러나 저희가 기본 교육 과정을 하기 때문에 네. 그냥 2학년으로 올라가려면 가도 좋습니다. 네. 그렇게 약간 탄력성 있게 생각하고 네. 있습니다. 자, 굉장히 많은 말씀을 해주셔서 여기서 좀 차근차근 정리를 하면서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엄마들이 갑자기 너무 많은 얘기를 한꺼번에 네. 들었기 때문에 다 메모를 못했어요. 지금 메모하면서 들을 수 있게 시간을 좀 주십시오. 예. 자, 첫 번째. 일단 이 학교가 필요하다는 데는 다 많은 분들이 공감은 하실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이 정말 숨도 못 쉬고 밥 먹을 시간도 없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학교로 학원으로 달려 다녀야 되고 그리고 심지어 막 그걸 미처 다 소화하지 못하는 아이들은 거기다 병원까지 다녀야 되잖아요. 소아정신과, 정신과, 그렇습니다. 청소년 정신과 진짜. 상담 받으면서 상담 끝나면 또 학원 가야 되고 예. 이런 아이들의 이제 특히 이제 그 강남이나 목동의 경우에 그런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예. 그런 경우에 이 아이들에게 과연 행복이란 무엇인가? 그렇습니다. 어디서 나는 도대체 왜 사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삶에 대한 고민. 그러니까 유식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좀 철학할 시간이 좀 필요한데 아이들한테 그런 기회를 준다는 차원에서는 굉장히 소중한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앞서 그 오연호 오마이뉴스 대표 기자의 그 덴마크 취재기 말씀을 해주셨는데 특히 그 책에 보면 아이들이 굉장히 심각하게 고민하고 그리고 자기 인생에 대해서 도전해보고 이런 기회를 얻는데 우리 아이들은 그런 게 참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문제는 이 학교가 과연 이 학교 안에서 공교육도 기본교육 과정도 하고 또 대안학교의 내용들도 담고 다 하면 또 어려운 점이 있지 않냐. 그러니까 공부도 해야 되고 또 사색도 해야 되고 탐색도 해야 되고 또 오히려 이게 또 아이들한테 또 다른 짐이 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약간은 네. 교육 과정 자체는 완전히 확정된 건 아니지만 이게 좀 탄력성이 있고 우리 대학에도 요즘은요 이게 사실은 시대적인 추세입니다. 네네. 대학에서도 전공 디자인이라는 게 있어요. 네. 이미. 네. 그러니까 우리가 국문과 영문과 이런 것만 있는 걸로 생각하지만은 네. 이게 종합된 자기 전공을 디자인하게 돼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기존의 칸막이 학과 구분이 이제 실효성이 없다는 것 때문에 통섭, 융합 이런 것도 나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의미에서도 이제 이게 어떤 특정한 과목 이런 걸 많이 하는 의미보다는 좀 통섭적으로 그리고 결국 삶에 초점을 맞추고 여러 가지 이 과목들을 하는데
그러니까 전공 디자인 하듯이 자유롭게 약간은 선택하게 하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일단 이게 5월에 문을 열지 않습니까? 예. 근데 5월에 문을 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올해만 5월이고요. 예. 내년부터는 이제 3월부터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럼 1년 동안 5월부터 올 12월까지. 그렇죠. 올해는 이제 내년 2월까지가 되겠죠. 내년 2월까지 예, 그렇게 지금 되고요. 근데 이미 3, 4월은 자기 학교에서 하기 때문에 네. 말하자면 꿇는 건 아니죠. 이게 다 정규 교육 과정으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네. 그게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는 우리 교육을 지금 바꿔가는 데 있어서 이제 제도권 공교육이 있잖아요. 그다음에 제도권 공교육에서 만족하지 못하는 학생은 학교에 머물러 있으려면 잠자는 거죠. 엎드려 자야죠. 그렇죠. 자야죠. 그렇죠? 예. 그러거나 아니면 아예 대안학교로 가든가. 바깥으로 나가거나 네. 외부화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던가. 근데 저희는 이제 공교육 내에서 그 룸을 공간을 잠자지 않고도 뭔가를 해볼 수 있는 공간을 좀 마련하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건 그래서 뭐냐면 잠자는 학생 깨우기 프로젝트군요. 네, 어떻게 보면 그 충분히 그런 의미가 있고, 그러니까 뭐냐면 제도권 공교육을 우리가 지난 60, 70년대부터 쭉 3, 40년 동안 획일적이거든요. 국가 교육 과정입니다. 딱 표준화된 교육 과정이 있고 그거에 따라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작은 실험이긴 하지만 제도권 공교육을 개방화하고 유연화하고 대안교육까지를 끌어담는 식으로 이렇게 다양화하는 거다. 이런 생각을 지금 조금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궁금해, 더 호기심이 생겨요. 우리 아이를 여기 좀 보내봐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청취자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요. 그러면 5월에 이 아이들이 들어와요. 그러면 어떻게 수업을 받게 되는 건가요? 예, 여기서 지금 일단은 처음에는 저희가 실험을 하기 때문에 작은 수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40명? 예, 20명씩 해서 두 반이 편성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뭐 글읽기라든가 글쓰기라든가 혹은 뭐 나에 대한 성찰 뭐 이렇게 기본적인 것들을 이렇게 하고요. 나의 발견이네요. 예, 뭐 그런 걸 포함해서 그다음에 소모임 활동도 하고 이렇게 다 합니다. 하는데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생각은 학생들한테 선택지를 더 두려고요. 그런데 올해는 실험기니까 충분히 될지 모르는 저는 이런 생각도 합니다. 예를 들면 1년 내내 관련 책을 읽고 고전적인 책들을 읽고 토론만 하는 거예요. 1년 내내. 아예. 예. 그러고 이제 일종의 토론 리더십이라고 할까? 그렇게만 한번 해보는. 저는 제가 대학에서도 있어봤으니까 주체적으로 토론해보는 게 아이들의 사고에 굉장히 크게 영향을 미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예를 들면 그 유레카라고 그 있잖아요. 논술 뭐 해가지고 해서 그 관련 DB도 많이 돼 있습니다. 주제별로 이렇게 쫙쭉 해가지고 예를 들면 문명 충돌 하면 헌팅턴 책도 있고 반대되는 책도 있고 문명 충돌에 대해서 쫙 토론해봅니다. 아시아적 가치 쫙 토론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가 주체적으로 관련 책을 읽고 고전적인 책을 읽고 그 주제를 섭렵해보는 거죠. 그걸 1년 동안만 했다. 저는 사고력이 엄청나게 발전한다고 봅니다. 학원 안 다녀도 되는구나. 예.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예를 들면 저는 국제공원. 이런 거 나는 진짜 국제사회공원이요. 세계로 나가서 봉사하겠다. 1년 아프리카에 내내 가서 이렇게도 생각을 해볼 수 있고 그 실험을 할 수도 있고 그 실험을 위한 준비를 할 수도 있고 그렇게도 하고 뭐 국내에 아름다운 재단이라든가 혹은 아름다운 가게나 그다음에 여러 단체에 가서 1년 동안 봉사하는 과정. 근데 이제 이것은 이제 우리가 교육 과정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일정하게는 또 우리가 좀 학력 관리라고 해야 할까 돼요. 학력을 편성하는 정도의 그거 조금 제한은 있겠죠. 그러나 뭐 근데 봉사하면서 그것을 또 피드백하고 일주일에 몇 회 그걸 또 이렇게 토론하고 뭐 이런 과정이 그거를 아이들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한다는 거죠. 하고 싶은 것도 하고 필요하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교육 과정이 있다 그러면 이제 할 수도 있고 또 이제 대안학교가 이미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대안학교가 약간 특색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좀
이미 대안학교 실험들이 있으니까 그걸 네. 제도권 공교육에서 활용하는 거죠. 선택지 메뉴판으로 예. 뷔페식으로 할 수도 있잖아요. 뭐, 원하는 것도 입맛대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럼 굉장히 다양한 실험이 지금 5월부터 펼쳐지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앞서 말씀해주신 대로 40명 정원이라고 하셨습니다. 20명씩 두 반. 전국의 고1이 몇 명이죠? 지금 이제 여기는 서울만 해당하는. 네네. 그러니까 서울에. 서울만 지금 뭐 한 30만 내외? 30만 명이요. 네. 30만 명 가운데 40명은 어떻게 선발을 하는 겁니까? 아니, 선발 기준이 어떻게 되는 이게 겁니까? 새로운 실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학교에 이렇게 네. 해서 네. 선생님들한테 이걸 받으려고 그래요. 근데 이제 원하는 학생. 이걸 이 취지가 충분히 홍보가 안 되면 이제 많이 관심을 안 가질 수도 있잖아요. 그런 면이 하나가 있고 이제 이게 새로운 실험이니까. 네, 제가 보기에는 폭발적일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한 4,000명은 지원할 것 같은데요. 뭐 그럴진 않을 것 같고요. 그러면 뭐 좋은 거 그런데 일단은 되게 입시 부담이 있잖아요. 고등학교부터는 입시 전쟁에 들어간다는 생각이 학부모나 학생이가 있어요. 그래서 쉽지는 않아요. 이게 약간의 이탈을 하는 거 아니야? 꾸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조금 저희 고민은 대개 이제 대안학교로 가는 학생들이 다는 아니지만은 이제 부적응해서 가는 것처럼 돼 있어요. 근데 저희는 그런 컨셉으로는 가고 싶지 않아요. 오히려 교육 과정에 아주 능동적인 학생을 담아내지 못할 때, 그러니까 오히려 적극적이고 능동적이고, 그런 학생을 받아서 새로운 실험을 하고 오디세이처럼 인생 탐험을 하는 거지. 그렇잖아요? 부적응해서 이걸 어떻게 케어를 해야 되는 의미에서 이런 생각을 하지는 않는 거죠. 근데 30만 명의 학생들 가운데 40명이면 너무 인원수를 적게 너무 보수적으로 잡으신 거 아닌가요? 한 400명은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 우리가 지금 여기 시설이나 이런 게 조금 그래서요. 이게 정비가 될 때까지. 서울에만 해도 한 116만 명의 학생들이 있거든요. 1,300개 학교가 있고 고등학교 또 한 300개 있고요.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관련이 되는데 왜냐하면 이제 이것은 이제 제도권 공교육을 어떻게 혁신할 것인가 고민하고 맞닿아 있는 거죠. 앞서 교육감님께서 쉼이라는 아주 짧고도 명쾌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학생들한테 쉼이 필요하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중3에서 고1 넘어가는 그 뜨거운 사춘기에 아이들이 정말 쉼표 한번 제대로 찍고 넘어갈 수 있는 기회가 바로 이 오디세이 학교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사실상 우리 아이들 그 대학 입시를 위해서 초등학교 때부터 경쟁하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벌써 초등학교 1학년 되면 전부 경쟁자들이고 가나다를 누가 먼저 쓰는지 기역 니은을 먼저 쓰는지에 따라서 엄마들이 이렇게 벌써 이제 다 이제 유치원 때부터 영어 교육하고 막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게 과연 여기서 잘못 그 학업 관리를 하지 않다가 이게 오히려 더 그 낭패 인생의 낭패가 되는 거 아닐까 이런 고민을 하는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건 충분히 지금 현재 어쨌든 입시 체제하에서는 그런 고민을 하는 게 너무 당연하고요. 단지 그래서 또 아까 잠깐 말씀드렸으면은 뭐 이제 바로 2학년으로 진입하는 학생도 있고요. 꾸는 학생도 있을 거예요. 뭐 바로 못 올라가고 다시 1학년 자기가 앉는다고 해도 관계없는 거죠. 그러나 1년 동안 자기 삶과 새로운 실험들을 했다는 것은 내가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뭘 집중해서 할 건지에 대한 명확한 자기 시각들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성숙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성숙을 위한 좀 학교여야 될 것 같아요. 성숙의 기회를 제공하는. 그래서 물론 이제 저희도 시행착오로 해봐야죠. 시행착오로 해보고 근데 뭐 북유럽이나 이런 데서 많이 그런 게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약간 문화를 좀 바꾸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문화. 문화라는 게 어떤 의미냐면은 그냥 계속 대학 입시까지 달려가야 되는. 그 대학에 가서 이제 좀 쉰다 이런 느낌보다는 이 중학교에서 고등학교에 가는 과정에 좀 쉼표를 찍어보는. 그리고 그게 아주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문화. 저는 뭐 그게 크게
비교육적이라는 생각 안 해요. 교육적일 것 같아요. 그 앞서 덴마크 모델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북구의 경우에는 많은 아이들이 이런 프로그램을 들어가나요? 그런다고 듣고 있습니다. 예. 실제 많은 학생들이 그렇게 그러면은 하고. 전체 학생의 한 몇 퍼센트 정도가 이렇게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그런데 뭐 굉장히 많은 학생이고 그것은 그 교육의 큰 흐름의 일부인 거죠. 예. 이것도 교육의 우리는 지금 이게 다 교육 과정으로 인정되는 거니까 좀 다른 거죠. 자, 그러면 편성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국영수의 비중과 이렇게 그 자신을 탐색하는 비중과 이게 5대5 정도 되는 지금도 거니까? 예를 들면 어떤 학생이 병원에 있다 그러면은 심지어는 인터넷으로 학력을 따라가게 해줘요. 지금도 이제 우리가 그런 시스템들이 있어요. 시스템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도 이제 그 기초교과라고 하는 거, 국어, 수학, 영어, 탐구교과, 사회, 과학 영역은 이제 나이상에 편제된 선택 과목들을 이렇게 따라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거고요. 여기서 막 국영수를 집중해서 하게 되진 않죠. 그러나 다른 시스템이 이미 있기 때문에 이제 오히려 뭐 이제 일종의 통상 핵심 교과 수업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 이제 기타 그 핵심 교과 활동도 있고 교과 외 활동 뭐 이렇게 이제 보통 나뉘어져요. 그래서 이제 그거랑 이제 초점은 기존의 교육 과정에서 못하는 것들을 이렇게 중심으로 운영을 하고 이미 이제 학력을 인정하기 위해서 교과별 핵심 성취 기준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것을 따라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이제 뭐 그런 정도로 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보통은 학업 성적 관리 지침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에 맞춰서 이 어쨌든 학업으로서 교육 과정으로서 인정하는 이제 그런 형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선생님들은 어떤 분들이 오시는 건가요? 선생님은 이제 이 과정에 논의를 했던 두 분이 아예 자원해서 이 논의 설계 자체를 같이 했죠. 어떤 분들입니까? 저도 성함은 잘 모르겠는데 두 분이 아예 이런 취지로 이게 사실은 오디세이 학교를 제안한 교육청 안에 선생님이 같이 계시군요. 논의를 했었고 원래 경기도 교육청에서도 요걸 조금 생각을 했어요. 그럼 이게 또 조만간 전국화되겠군요. 그런데 이제 경기도에서는 이제 뭐 계절별 학기라든지 이렇게 해서 일단 그 자체는 추진을 안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서울에서 좀 하면 다른 쪽에도 확산되고 저는 중학교 자유학기제하고 고교 자유학년제가 이렇게 좀 연계돼서 같은 프로그램으로 좀 돌리면 조금 좋겠다. 할 수 있지 않을까. 사실은 그래서도 이게 뭐 전환학년이라든지 원래는 인생학교라고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어쨌든 정식 성격은 고교 자유학년제다 하자. 이렇게 제가 조금 뭐 고집을 좀 부렸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자유학기제와 연계성 이미지도 있고 또 자유라는 말이 갖는 게 또 좀 묘한 게 있는 것 같아요. 자유학교 같은 의미로. 프리하게. 아이들이 좀 제대로 된 사색과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질 수만 있다면 제가 보기에는 기꺼이 우리 학부모님들께서 이 오디세이 학교에 우리 아이를 좀 보내고 싶다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좀 알려지면 저는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그러고 저 생각 굳이 같아서는 이렇게 살 필요 있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진짜 많거든요. 우리가 왜 이렇게 살아야 돼? 그러니까 이게 저도 그 경험이 이런 게 있는데 제가 이제 저희 애를 고등학교 1학년 1학기를 마치고 캐나다 제가 안식년에 갈 때 데리고 갔었어요. 그런데 이제 돌아왔는데 저는 1학년 2학기로 들여보내려고 1학년 2학기 반에 보냈는데 자기 친구들이 2학년 2학기로 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루 있다가 그냥 아빠 몰래 그냥 2학년 2학기로 가버렸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재수했어요. 저희 큰애가. 근데 왜냐면 이게 꾸는 문화가 자연스럽지 않은데 중3에서 고등학교로 가는 과정은 저는 가능하지 않을까. 자, 앞으로 그러면 이 오디세이 학교는요. 그러면 올해는 5월부터 이렇게 하고 성과가 좋으면 내년부터 하는데 성과가 안 좋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없어지는 겁니까? 뭐 오디세이 일기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은 자유학기제처럼 전 학교에
확대되는 저는 소망과 꿈을 갖고 있죠. 네네. 네. 제가 보기에는 이게 프로그램이 안착이 되면 물론 이제 입시 경쟁이 치열하긴 하지만 이 치열한 입시 경쟁에 대해서 과연 이것이 옳은 것인가에 대해서 매우 회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어른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새로운 전환의 실험 여기에 굉장히 큰 호응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 가지 이제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제 어차피 지금 현재 그 입시 전쟁, 네네. 입시 경쟁이 낡았다는 건 다 알고 있어요. 있습니다. 예, 네. 알고 있는데 이제 대안이 보이지 않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는 생각하시면 어떨까 싶어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이제 바꿔가야 되는데 새로운 네. 교육 시스템을 만들어 가야 되는데 네. 이제 이런 것은 저희가 그 현재 교육과정 내부에서 새로운 싹을 좀 틔우고 그걸 확대하는 노력이고요. 네. 궁극적으로는 이 우리들의 이 무모한 어떤 입시 경쟁 시스템 자체를 네. 제도적으로 좀 바꿔내는 그런 노력이 네.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해야 되고요. 예,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이 오디세이 학교가 꼭 성공했으면 합니다. 예. 아이들이 제가 주변에서 보는 아이들만 하더라도 대학 입시에 지치고 힘들어서 정말 새로운 방식의 혁신 교육을 기대하고 고대하는 아이들도 있고 학부모들도 있고요. 또 과도한 사교육비 때문에 그 교육비 부담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예. 또 부의 격차에 따라서 또 힘들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들을 조금 전환적으로 생각해보는 기회도 마련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오디세이 학교 저희 팟짱 응원하겠습니다. 예, 아유 고맙습니다. 장윤선의 팟짱. 자, 새로운 다른 의제를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3일 촌지 신고하면 최대 1억 원 보상금을 지급하겠다. 이런 굉장히 높은 강도 높은 올해의 불법 찬조금 및 촌지 근절 대책을 내놓으셨는데요. 요새가 학부모 상담 시즌이에요. 예. 각 맞습니다. 학교마다 엄마들이 이제 뭘 갖고 가야 되나. 그냥 갈 수도 없고, 안 가져갈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되나 되게 고민들이 많으시는데, 제가 이렇게 저도 아이를 기르니까요. 이렇게 주변에 이렇게 제가 취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가져가도 안 받으시고, 다른 부모님들 거 안 받았기 때문에 어머님 거 받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대개는 커피 한 잔, 그러니까 아예 커피 한 잔 이렇게 사들고 가서 얘기하고 오는, 뭐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99%입니다. 실제 그렇게 예상을 좀 하셨습니까? 아니, 그러니까는, 이제, 약간은 저희가, 이제, 촌지 문화라고 할까요?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약간, 뭐라도 빵이라도 안 사들고 가면 결례를 하는 것 같은 우리 약간의 문화가 있어요. 빈손 들고 가면은 남의 집에 갈 때 절대 빈손으로 가지 마라. 이런 교육을 받고 자라잖아요. 그래서 그게 원래는 좋은 의미였는데 이제 이게 이제 뭐 관행화되고 이러면서 이게 이제 이른바 촌지라는 것으로 돼버렸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약간은 이런 문화를 바꾸는 의미로 해서 좀 강한 대책을 내놓는 식으로 일부러 했고요. 그래야지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하려다가도 이렇게 않게 되고 또 사실은 거의 촌지가 많이 사라진 건 사실이에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3월에 학부모총회 있고 4월에 또 이 담임교사하고 학부모하고 1대1 상담도 있고요. 5월 15일은 또 스승의 날이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일련의 과정에서 또 일부 지역에서는 또 초등학교 1, 2학년에 촌지가 이렇게 조금 많아진다는 또 얘기가 솔직히 있었어요. 제가 아는 거는 뭐 그 서울 강남의 경우에 유명 학교인데 50만 원. 단가 50. 그래요. 그건 제가 들은 것보다 더 심각한데요. 50 이하는 내밀지 마라. 뭐 이런 얘기도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 때문에 걱정하는 부모님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정말로 제가 생각보다 더 심각한데 그런 것들을 방지하고 그래서 저희가 동영상도 이제 새로 만들었습니다. 네네네. 인기가 되고 있어요, 굉장히.
예, 그게 이제 그 논란이 네. 또 일부는 됐었고 그렇습니다. 그런 데인데요. 어쨌든 문화를 바꾸기 위해서는 약간의 충격요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학부모님들이 아예 하려다가도 이게 문제가 되지 않을까? 선생님한테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지 않을까? 네. 이렇게 생각해서 절제하게 되는. 네네. 저희는 그런 촌지 문화를 바꾸는 의미에서 좀 강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지금 그 동영상, 촌지 동영상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일부 선생님들의 경우에는, 교사에 대해서는 과도하게 부정적 이미지를 심어주는 거 아니야?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예. 좀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이러면서 좀 삭제해달라. 네, 이런 예, 요구를 좀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예.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그 점은 제가 이제 약간 해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아주 일부 신문에서 네. 그 동영상을 문제 삼았는데, 네. 원래 작년 8월에 저희가 그 강력한 청렴 대책을 내면서 네네. 이른바 원 스트라이크 아웃. 한 번 문제가 되면 아웃이다. 네. 뭐 해명이다. 10만 원 이상 되면 네. 10만 원 이상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하면 해면 파면에 중징계를 하겠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동영상이 만들어진 거예요. 네네. 선생님만 대상으로 한 건 아니고 이제 일반 공무원들도 네네. 촌지 이런 의미에서 만들어져서 3개월 전에 됐는데 네네. 요 최근에 촌지 대책은 신학기만 맞아서 내보낸 건데 그걸 또 일부 언론에서 연결시켜서 해가지고 네. 이제 선생님들 중에서는 이제 그걸 보고 조금 마음이 상했다는 분이 있으시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저희가 저희가 어쨌든 그런 의사는 아니었기 때문에 네. 또 저희가 다시 여러 선생님한테 들어보니까 뭐 학부모나 일반 시민은 전혀 네. 잘했다. 오히려. 네, 그리고 네. 저도 유심히 괜찮던데요. 일부 언론에서 이렇게 그 기사가 나오는데 댓글이 한 네. 40-50개 달렸는데 80-90%는 다 멀쩡한 걸 왜 이렇게 문제 삼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극명하게 이게 갈려지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학부모나 일반 시민하고. 예. 오히려 보수 언론이 일부, 예, 오히려 보수 언론이 조희연 교육감님의 이런 업적이 커지고 막 정착화된 걸 좀 싫어해서 시기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래서 일단은 또 이 과정에서 선생님들이 주축이 되어야 되시기 때문에 네. 저희가 이제 조금 좀 적극적인 메시지를 담는 네. 동영상을 또 새로 하나 만들었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지금 이제 올렸습니다. 언제 약간 올렸습니까? 대체를 하는 식으로 해서 버전업을 하셔가지고 금요일 날, 금요일 날, 예, 금요일 날. 오늘인가요? 오늘 예, 오늘 올렸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올라간 새로운 동영상을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아마 지금 올라가고 있을 텐데 그 동영상은 굉장히 이제 포근하고 네. 부드럽고,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초점은 선생님이 아니고 학부모님들의 아까 그런 네네. 부담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갖고 가는데 그래서 동영상에서는 안 갖고 가시는 게 네. 선생님들을 도와드리는 겁니다. 또 실제 그렇고요.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를 많이 네. 담았습니다. 예. 제가 몇 년 전에 한 학교 교장 선생님의 사례를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교장 선생님께서 입학식을 하는데 전체 교사, 선생님들을 전부 그 앞에, 강당 앞에 나오라고 한 다음에 입학식에 선생님들을, 그 학부모님들이 오시잖아요. 그래서 아주 현실적으로 말씀을 하시더래요. 저희가, 퇴직을 하면, 연금이 3억이 나옵니다. 이 중에서 이 연금 3억을 포기할 선생님들은 아무도 안 계십니다. 따라서 괜히 촌지 갖다 주셔가지고 연금 3억 받는데 문제 생기지 않도록 아주 리얼하게 차질 빚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딱 그래가지고요. 그런 교장 선생님은 정말 그 학교에는 촌지가 10원 한 장 안 다녔대요. 좋습니다. 선생님들 3억 이러면서 그리고 사실은 아이를 수업에서 가장 잘 가르치고 좋은 생활 지도를 하는 게 교사의 책무이죠. 네. 99%의 선생님들은 다 그러세요. 네. 나머지 1%도 가져오니까 거절하기도 뭐래서 이렇게 네. 받게 되는 경우도 있어서 많은 네. 선생님들은 그래도 네. 이제 이전 같지 않아요. 네. 근데 이제 일부가 이제 그런 경우가 있어서 네. 더구나 한 가지는 저희 17개 교육청이 있어요. 네네네. 예, 서울을 포함해서 경기, 네. 인천 이렇게 17개가 있는데 그중에 2013년까지 꼴등이었습니다. 청렴도가. 아, 그래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청렴도 조사를 하는데 네. 서울이 만년 꼴찌입니다. 그래서 청렴도가 왜 이렇게 낮습니까? 서울 선생님들이. 근데 이제
선생님들뿐만 아니라 공무원들, 뭐 운동부 참조금 같은 걸 불법 모집한다거나 학교 공사비리 네.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네. 이제 이미지도 있어요. 이게 그 청렴도 조사라는 게 객관적인 수치도 있지만 네. 어떻게 느끼냐는 것도 있는데 서울의 학부모님들 그렇게 느껴요. 촌지가 있다고 느끼거나 네. 뭐 이렇게 이런 그런 그 봉투가 있다고 느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만년 꼴등이어서 저희가 약간은 좀 그 아주 강력한 대책을 해야만이 꼴찌를 탈출할 수 있고 네. 작년에 이제 8월에 저희가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라고 해가지고 네네. 10만 원 이렇게 해서 간신히 17등에서 15등이 됐어요. 그래서 사실 이게 청렴도 꼴찌라는 게 선생님들한테도 누가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죠. 올해는 조금 그래도 몇 단계는 더 올라가려고 생각하고 네. 다행히 이제 이번 그 저희가 촌지 대책이나 작년에 10만 원 대책이 네. 뭐 정말 김영란법, 박원순법 네. 보다도 더 세다 조희연법이. 네. 조희연법. 네, 뭐 그런 얘기도 이제 하실 정도로 네. 이제 약간은 경각심을 유발했기 때문에 네네. 이번에 청렴도 만년 꼴찌에서 상당히 멀어지지 않을까 기대해 네. 봅니다. 네, 서울 교육이 청렴도 1위를 하는 그날까지 조희연 교육감님 계속 하셔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좀 드네요. 올해 어쨌든 저희가 한 10위권만으로도 올라갔으면 하는 10등. 네, 1등에서 9등까지는 안 되더라도. 안 되더라도 10등 턱걸이. 예. 10등 턱걸이가 꼭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런데 또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 서울교육청 대책은 뭐 그 교원 그러니까 선생님들이나 또 공무원이 200만 원 이상 금품 수수하면 반드시 사법기관에 고발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지만 실제 김영란법 있지 않습니까? 김영란법은 100만 원이잖아요. 예. 그러면 김영란법은 100만 원인데 교육청 대책은 200이니까 이거 조금 완화된 거 아니냐. 그리고 작년 8월에 했던 대책 발표 이때하고의 약속도 조금 어긋나는 거 아니냐. 교사들이 막 반발하니까 결국 조희연 교육감이 뒤로 물러선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이건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작년 8월에 네. 이제 그 얘기를 했고요. 네. 했는데 이제 그 제가 이제 20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네네. 낮춘다고 약속을 했는데 네. 이제 그 시행 시기를 조금 사실은 좀 미룬 면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는 건 하는데 네. 이제 어차피 10만 원 그 금품에 있기 때문에 고발이라든가 뭐 이런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시간을 가졌는데 네. 저희가 이렇게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김영란법 교직사회가 훨씬 청렴의 모범이 돼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교육공무원 세계가 청렴의 모범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2016년 1월 1일 정도부터 이게 저 김영란법 시행이 아마 7월 1일인가 네, 그럴 그렇습니다. 겁니다. 그래서 한 6개월 정도 전에 혹은 조금 의견 수렴한다면 뭐 아예 한 1년 전부터라든지. 네. 근데 이제 저희가 일단은 2016년부터는 먼저 한번 교육계가 먼저 실험을 해본다는 네. 이제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고요. 네. 저희가 이제 보통 쌍벌죄라고 얘기하는 이제 궁극적으로는 촌지를 준 사람을 처벌할 수 있어야 되는데 학부모를 어떻게 저희가 할 수는 없거든요. 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제 김영란법이 정말 정면으로 실시되면 이제 준 사람도 문제가 되니까 이제 조금 더 획기적인 변화가 있을 것 같고 저희가 김영란법보다 어쨌든 더 세게 교직 사회나 교육 공무원 세계에서 좀 청렴을 선도해 보려고 네. 노력을 하겠습니다. 깨끗한 서울 교육의 징표로 조희연 교육감님 자리매김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그리고 한 가지 듭니다. 말씀 나왔으니까 네네. 그 1억 원까지 또 보상한다고 그래가지고 또 그러니까요. 약간의 논란이 됐었는데 네. 진짜 1억 원까지 주시는 건지 아니 이게 지금 이것은 저희가 갑자기 만들어낸 건 아니고요. 네. 원래 이게 그 국민권익위원회 법률에 있어요. 부패방지법에 네네. 있고 또 서울시 조례가 있어요. 네. 공익신고 보상금 조례가 있어요. 예, 거기에 제정이 돼 있고요. 지금 그 17개 중에서 16군데가 조례가 다 있어요. 그리고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뭐 1억 원까지 이걸 막
촌파라치, 촌지파라치를 예, 촌파라치. 해서 한다 이러는 게 아니고 이미 네, 예. 법과 조례에 의해서 돼 있어요. 이제 뭐 굳이 저희가 조금 더 강하다고 하면 이제 1억 원까지 된 데보다는 5천만 원을 상한선으로 많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서울시 조례는 이제 1억 원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제 그건 서울시 의회가 또 제정한 거잖아요. 이제 그런 점이 있다는 말씀드리고 이것은 뭐 저희가 뭐 악의적으로 촌파라치를 막 고발시켜서 선생님들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네. 그래서 혹시라도 이걸 들으시는 선생님들이 계시면 오해하시지 않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홍준표 경남지사가 무상급식 중단을 선언해서 파문을 일으키고 물론 이제 본인의 지지율은 지난주 소폭 상승했다가 해외 골프 논란으로 다시 또 주저앉는 이런 상황이 됐는데요. 다 떠나서 홍준표 지사가 아이들의 밥 먹는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저희야 뭐 반대하는 입장이고요. 네. 저는 이제 한국형 복지의 중요한 두 가지 요소로 네. 저는 무상보육과 무상급식이 이미 국민에 의해서 수용됐다. 이게 무상급식은 주로 이제 야권이 주도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건 지방자치 선거라든가 이런 오세훈 뭐 파동 이런 것 통해서 이미 됐고, 그다음 무상보육은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해서 이미 시행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걸 되돌릴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홍준표 지사께서 이 재정 위기 상황에서 이 복지를 돌려고 하는데 저는 국민들한테 용납이 안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혜롭게 이 재정 위기 상황 속에서 이미 국민적으로 수용된 두 가지 한국적 복지 그를 저는 이제 잘 어떻게 지켜갈까. 그리고 저는 뭐 홍준표 지사가 그런 말씀을 하려고 했다면 예를 들면 앞으로 복지를 확대할 때는 조금 훨씬 더 신중한 토론을 하자. 뭐 이런 의미로 저는 오히려 얘기를 하고 싶어요. 학교는 돌리려고 하기보다는 학교는 공부하러 가는데 이제 밥 먹으러 가는 데가 아니다라는 유명한 말씀을 남기셨어요. 그 부분은 좀 어떻게 생각해요? 저희 때는 학교 밥 먹으러 가는 온 애들도 많았는데. 네, 그게 그 표현이 이제 굉장히 많이 희화화됐고 또 비판도 많이 받았는데요. 저는 이것은 기본적으로 의무교육의 일환으로 의무급식으로 그리고 이건 우리 사회가 그러니까 이제 복지를 이렇게 어디까지를 보편복지나 국가복지로 할 것이냐는 건 나라마다 다 달라요. 예를 들면 그렇게 따져놓고 보면은 지금 뭐 의무교육을 왜 중학교까지 해요? 초등학교만 하지 6년만 하지. 근데 우리의 경제력이나 국민들의 의식이나 이런 걸 해서 중학교까지 되는 거고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을 할 거냐 말 거냐를 고민을 하는 거잖아요. 기초노령연금 왜 기초노령연금을 무상복지로 합니까? 그것은 경제력과 국민들의 판단을 통해서 그래서 나라마다 다 복지의 그 구성 요소가 조금씩은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되돌리려고 하기보다는 수용하고 저는 홍준표 지사한테도 저는 정치적으로 뭐 저도 이제 그걸 한번 중기적으로 나중에 한번 판단해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굉장한 마이너스라고 봅니다. 그렇죠. 저는 뭐 대선 레이스에 낄 수는 있겠지만 중요한 대선 주자로서는 탈락하는 계기일 수도 있다. 왜냐하면 대안적 시대 정신을 보여줄 때 국민들이 지지하죠. 지금 가만히 보면 우리가 대안적 시대 정신을 구현하는 후보가 되지 퇴행적인 걸 저는 국민들은 바라지 않는다고 봅니다. 국민들의 기대의 눈높이가 높아요. 저는 맞습니다. 지금 저에게 뜨거운 눈총이 막 쏟아지고 있습니다. 교육감이 일정 때문에 이제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서요.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제가 한 9개월 정도 이렇게 하면서 보면 참 하나하나의 정책 그리고 제가 담당하고 있는 이 초중등 교육 정책을 둘러싸고 참 이해관계가 굉장히 많다는 갈등이 심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저희는 또 그런 이해관계 충돌을 관리하고 그다음에 가장 균형 잡힌 정책을 만들어내는 게 저희 책무라고 한다면 저는 우리 모두가
나한테 이롭냐, 네. 내한테 이롭냐는 관점에서만 보지 말고 우리 공동체 전체 일종의 이런 공공적 관점에서 좀 자꾸 바라봤으면. 왜 그러냐면 최근에도 보면 학교에서 태권도를 네. 하는데 동네 태권도 아이들이 준다고 그래서 반대해요. 근데 저는 이거에 저는 그분들 만나서 대화를 나눠보고 싶어요. 아니, 아이들이 초등학교에서 태권도를 의무적으로 이렇게 배우면 네. 태권도 도장에 갈 아이들이 많아지는 거잖아요. 풀이 많아지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또 어디 장애인 학교를 어느 지역에 가는데 집값 떨어진다고 반대하고 이제 뭐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심지어는 임대 아파트 아이들이 우리 학교에 오지 못하게 해달라고. 중산층 아파트하고 임대 아파트 이런 그 갈등도 있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저는 어쨌든 조금 협소한 내 아이의 관점이 아니라 좀 우리 아이의 관점, 우리 사회, 우리 공동체 이제 그런 관점에서 좀 많이 봐주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요즘 많이 해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조희연 교육감님 모시고 서울 정독도서관에서 정말 그 뜻깊은 이야기 많이 나눈 것 같습니다. 특히 그 오디세이 학교 너무 인상적이어서요. 아이들이 그 오디세이 학교를 통해서 정말 철학하는 인간으로 자기 삶을 네, 주체적으로 찾아가는 학생으로 그런 아이들로 성장한다면 정말 우리 사회가 지금보다는 훨씬 더 살만한 사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해보게 됩니다. 저도 그렇게 소망합니다. 예. 오늘 말씀 정말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제가 오늘 끝으로 한 가지 공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애청자 여러분들께 너무나 송구한 마음으로 전합니다. 지난 7개월간 팟짱은 오로지 오마이뉴스 김윤상 방송팀장 그리고 제 몫으로 달려왔는데요. 그 사이 제가 지난주에 이틀이나 방송 펑크를 내는 사고도 있었습니다. 이번 주부터는 좀 어떻게든 다시 달려보려고 방송을 재개를 했지만 역부족임을 깨닫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조금 푹 쉬었다가 다시 돌아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조금 더 힘을 내서 제대로 또 똑바로 방송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좀 되는데요. 말 그대로 대한언론 그 그랜드 플랜을 위해서 정말 죄송하지만 저는 여기서 잠시 마이크를 내려놓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그동안 뉴스장으로 여러분들께 사랑을 받아온 오마이뉴스 방송팀 박정호 기자가 함께합니다. 저는 2달간 푹 쉬었다가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앞으로 박정호 기자가 진행하는 팟짱 여러분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없는 동안 여러분 팟짱 꼭 지켜주셔야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시 오겠습니다.